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올려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입으로 말하고 이 자리가 입으로 말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부는 진짜 멋지고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한 공부라요. 이 공부가. 공덕장 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고 노래.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바뀐 생각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내 스스로 딱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창살 없는 감옥이 창살이라도 있으면 도끼나 톱으로도 베어내서 나오겠는데 이게 모습이 없네. 모습이 없어 놓으니까 자기가 딱 지어놔. 자기가 딱 감옥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앉는데야 아무리 끄집어내 줄라야 끄집어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감옥 속에 있구나. 내 창살 속에 내가 나를 묶어놨구나 하는 걸 점점 알아가니까 신날 수밖에는 또 진짜 멋질 수밖에는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부처님 우리 이 마음 공부는 캡이에요. 그래서 짱이에요. 우리 그 사위가 네덜란드 사위인데 내가 뭐부터 가르쳤느냐? 캡이에요. 짱이에요. 요거부터 가르쳤어. 한국말을. 그거 어디 가든지 그거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 한국 사람 만나면 캡이에요. 짱이에요. 요거 잘해야지 인생이 술술하게 풀린다고. 마누라 보고도 많이 해라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해라.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 우리가요. 선 어렵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식이 많아야 된다. 이거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그 많은 고정관념 속에 나를 꽉 묶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부수고 나올 거는 내 자신밖에 없거든. 무엇을 통해서? 정견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 부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신나는 공부고 행복한 공부고 멋진 공부다. 그리고 이 공부 어렵냐?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아니다. 자성을 보살님 왜 그러죠? 모습이 없어서 쉽지도 어렵지도 않아. 그래서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공부라서 어떻게 어렵게 주입이 된 사람은 어렵다고 그래. 또 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쉬운 거는 누구 탓이냐? 자기 탓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신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지는 공부라고요. 이 공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모든 이 세상살이가 애착과 집착, 탐진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갈등이 형성이 되거든. 그러면 내가 애착과 집착, 탐진치가 어디서 오는지, 과연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또 접근을 할 때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를 것이라. 다른 사람은 나무 이파리만 자꾸 흔들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나는 그 뿌리를 봐버려서 해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 방법도 달라져요. 결과도 달라져요. 왜? 처음 인을 잘 심거든. 그래서 이 공부 진짜 신나는 공부입니다. 어제 21일 정진을 회항을 했는데 21일 정진을 회항을 하는 거를 저희는 백봉 선생님 법어집을 법공양을 하는 걸로 회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분이 계시면 백봉 선생님 법어집을 거사분과 새말기를 널리 좀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어집을 이제 공양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법회에도 우리 보살님들 열심히 오셨지만 법회에도 좀 같이 참석을 좀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공부가 정말로 어떤 공부인지 좀 알게 하는 거 그것도 큰 공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보림선언은 선생님 계실 때도 그렇지만 제가 선언장으로 지금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법 수호도량으로만 갈 겁니다. 일체 타협을 하지 않는 세간살이를 끌어안기는 안되 타협을 하지 않는 건 정법 수호도량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또 모습놀이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이거 뭐 복 받는다 저거 하면 더 잘 된다 막 이래야 되는데 맨날 비었다고 하니 있는 것도 자꾸 비었다고 하니 재미가 없어. 그지요? 진짜로는 빈 것에서 모든 일체만법이 벌어지는데 자 어제 이제 좀 적어놔 보십시오. 2013년 10월 21일 조선일보 인터뷰라고 있습니다. 이거 조선닷컴에 들어가면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치면 되냐면 이 기자를 치면 됩니다. 최보식 기자입니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참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정욱
교수라고 이 고등과학원 명예교수인데 소립자 물리 및 우주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 돌아가신 이휘소 그 우리 뭐 소설에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오는 그분하고도 그분이 이분 한해 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같이 한 3년 정도 살면서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왜 요새 말하는 그 힉스 입자 힉스 이번에 그 물리학과 저기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많이 요새 세상은 과학을 어떤 사람은 맹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과학이 이런 우리의 이치에 도움은 돼도 그 궁극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학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학문이거든. 그죠? 현상.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현상이 무엇이냐는 거지. 현상이 뭐죠? 현상이라는 것은 상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은 상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성은 어떻습니까? 변하고 헛것이죠.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이론이 자꾸 학설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상, 상대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의 이론 우리가 물리학을 많이 불교에 대입을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본래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도해주는 방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현상을 상대로 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현상은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변하고 소망할 것이다. 왜? 상대성은 모습이 있거든. 모습.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힉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그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지금 현재 지구에서의 물리학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지구의 물리학은 또 다른 이론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지구의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137억 년 전 우주가 만들어질 때, 빅뱅이 됐을 때 모든 입자가 질량이 없는 상태라. 근데 우리 생각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하나의 깃틀도 아주 살랑거리는 깃틀도 아주 전자저울에 딱 얹으면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이 없는 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죠. 질량이 없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이 무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무게가 없다는 얘기예요. 꽃도 무게가 없다는 얘기거든. 우리의 그 인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질량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질량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을 연구를 할 때는 실험을 할 때는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 가설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처음부터 입증할 수는 없고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 해보니까 그때 빅뱅이 일어났을 때 입자에는 질량이 없었다는 가설을 세운 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의 우주 상태하고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질량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이 없다는 가설을 내세우는데도 엄청난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질량이 있는 것이 그냥 진리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질량이 없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지 정말. 이 세상이 있냐? 뻔히 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질량이 없었다. 근데
빅뱅 직후 온도가 내려가면서 입자에 질량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질량이 생기냐?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얼음이 되듯이 위상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말하자면 수증기의 그 기체 상태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변화된다는 거죠. 이 말이 일어난다. 빅뱅 직후 우주에도 이런 위상 변화가 일어나서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된 것이다. 우주 생성에서 이런 이치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하니까 이제 힉스. 이 힉스라는 입자가 이 질량이 없는 입자에게 질량을 부여한 것이 이 힉스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입자들이 그 질량을 갖게 된 시점도 밝혀졌냐고 물으니까 물론 계산을 해서 다 밝혀졌대요. 그런데 빅뱅이 있고 나서 10분의 12승 초 분의 1 요 순간에 질량을 갖게 됐다. 빅뱅이 팡 하고 일어났는데 요 분의 1에 일어났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시간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눈 깜짝할 만한 사이가 없다. 수만 배 더 짧다고. 그럼 우리는 인지가 안 돼, 이 시간이. 그래서 힉스가 질량을 부여했다기보다 원래부터 입자에는 질량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이 힉스가 질량을 부여했다. 아니고 본래부터 질량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건 잘못된 건가? 그랬더니 지금의 우주 생성 과정을 그렇게 갖고는 설명을 해낼 수가 없대요. 본래 그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우주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정할 경우 지금의 우주 생성 과정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 입자에는 당연히 질량이 있어야 하는 게 우리 상식인데 하고 또 물었단 말이죠.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복잡하더라고요. 광자, 그래비톤, 글로온스,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질량이 없답니다. 그 원소는, 그 입자는 광자, 중력을 일으키는 입자, 커크라는 그런 입자가 있나 봐요. 커크와 작용하는 입자는 지금도 여전히 질량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입자들은 질량이 없다가 힉스 입자에 의해서 질량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해서 직접 읽어보시고요. 우주가 소립자 17개의 작용으로 이루어졌다면 인간 또한 그러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17개의 소립자로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17개 중 2종류의 쿼크와 전자, 글로온 등 4개만으로 인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입자. 17개 다 되는 게 아니고 4개로 이루어졌대.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물체, 지구 전체가 다 그렇게 그 4개의 입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소립자들은 그럼 다 어디가 있나? 17개 중에 13개는 다 어디가 있냐 하니까 초신성의 탄생, 은하계 충돌, 블랙홀 근처, 그리고 우주선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 또는 정신은 왜 되나? 그러니까 우주를 이루는 이 입자들에는 영혼을 이루는 물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영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 보나? 이러니까 원래 우리를 구성했던 우주의 입자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물리학에서는.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이 뭐래?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색, 수, 상, 행, 식. 그죠? 것이라는 거는 일체의 모든 것. 왜 백봉쌤 이걸 오온할 때 이 색을 것이라고 했느냐? 색성형 미축법 할 때는 빛깔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색이거든요. 색성형 미축법 할 때는 빛깔이라고 해요. 이걸. 그런데 색수상 형식할 때는 것이라고 해요. 이 색은 우주 전체 모든 물체,
말하자면 몸도 되지만 모두 물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 것이라고 할 때는 이것 저것 이거 할 때 것, 그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몸이라고 하면 수상임식이 우리가 말하면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본래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공했다고 했지. 반야신경에 본래 이거 딱 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 있고 없고 이 상태가 아니라 허공 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허공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럼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거지. 허공 꽃이면 뭐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있으면 나타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 허공 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있냐 없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허공 꽃과 같은 것이다. 오온이. 그러니까 오온의 그 당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는 절대 평등성 자리다. 이렇게 되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공부를 해서 이해가 잘 돼요. 이게 고도의 물리학이잖아요. 근데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은 우주의 팽창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최보식이라는 이분은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팽창된다고 하면 뭐 허공이 있고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쭉 커진다는 거 의미 아닙니까? 팽창한다는 거. 그런데 이분은 우주 팽창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물리학자가. 약 10억 년 전부터는 그 속도도 더 빨라졌대. 팽창이 멈추거나 터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 나가다 보면 팽창이 말하자면 멈추거나 터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지. 과거에는 그런 추정이 나왔다. 지금은 아니다. 우주는 무한대로 영원히 팽창한다. 우주는 무한대로 영원히 팽창한다. 무한대로 영원한 팽창이 가능한가? 이렇게 또 물었잖아.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 끝은 알 길이 없다. 왜? 허공이라는 원래 모습이 없어서 가도 끝이 없는 것이 허공이다. 그래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려면 무한대의 공간이 먼저 존재하지 않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려면 무한대의 공간이 먼저 존재하지 않는가? 않아야 되겠는가? 이 말이잖아요. 팽창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배우느냐? 모습과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라 공성이라.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봤냐면 팽창하는 것과 이 허공하고 둘러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는 둘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지금. 이 우주 팽창하는 거하고 허공하고 둘이 아니다. 본래 그 당처는 텅 빈 공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당초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는 지금과 같이 무한대로 팽창해왔다. 우주 팽창이란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 지금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기로는 무엇이 팽창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말이 또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과 공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물리학에 완전 문외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되게 재미가 있었어. 내가 그러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빅뱅으로 우주 생성을 설명하지만 빅뱅 전의 상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빅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 어쩌고 우주가 있고 하는데 빅뱅 전에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그건 당연한 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 물리학에서는 빅뱅 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간과 공간은 빅뱅과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빅뱅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빅뱅 전의 상황은 있을 것이 아닌가 또 물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 모습에서 온다. 모습이 없으면 시간과 공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빅뱅 전의 상황은 있을 것이 아닌가.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진공이라고 하는데 매우 복잡한 개념이라는 거죠. 무의 불확정성 때문에 흔들려서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유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거기서 무의 불확정 때문에 거기서 흔들려서 유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뭐예요? 무와 유의 그 기본적인 단체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 유 이러면 있다, 없다 딱 갈라버려요. 경계를. 그런데 어떻게 무와 유가 둘이 아닌 상태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혹시 우주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나 이렇게 또 물었어요. 물으니까 저명한 물리학자에 의해 그런 가설이 제시되고 다른 우주들이 10,000개나 더 된답니다. 10,000개나 더 있다고 계산을 했다는 거지. 나도 우리가 모르는 우주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교수님이 평생 연구해 본 결과 알게 된 우주의 정체는 하고 물었어요. 빅뱅은 11차원의 우주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면서 11차원 중 7차원의 세계가 뭉쳐버려서 도저히 관측이 안 되는 시공간이 되고 우리에게는 4차원, 그러니까 3차원 공간과 1차원의 시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차원이 어떻게 뭉치냐에 따라서 입자들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그래서 저번에 휘영거사님이 말할 때는 지금 현재 지구과학은 15차원 세계까지 나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런 모든 물체가 확률로서 존재한다.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확률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확률이 있을 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러 갔는데 화두를 딱 주더라는 거야. 이목고. 근데 이목고가 저대로 의심이 안 가더라고요. 다 아는데. 지금 이거 확률로서 존재하니까 이런 모습에는 다 허망하다는 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백공생 새말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본래 나는 부처다에서 시작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본래 나는 공성에서 시작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앞선 공부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요새는 지금 병원 일로 너무 바빠서 못 오셔요. 근데 그때는 특강도 한 번씩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공간이 어떻게 팽창을 하냐는 겁니다. 공간.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니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지요? 근데 나는 과학 지식은 없어요. 물리학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근데 선생님은 이론을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이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 절대 평등성이라 평등상이야. 절대 평등 상해. 평등성이지. 성품이지. 절대 평등성인데 여기서 생에서 확률로 존재하든 무엇으로 됐든지 생에서 그럼 여기서 멸하죠. 멸해요. 그럼 여기 시간이에요. 하나의 모습이 생겨서 꺼질 때까지가 시간이에요. 요거를 우리말로 동안이라고 하죠. 백공생말. 그런데 요 멸해서 다시 생길 때까지 다시 생할 때까지 도표를 그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공간이고 이걸 군대라고 하죠. 백공생은 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절대 평등성의 이 본래 우리의 이 성품이 모습이 있을 때는 시간으로 나타났다가 모습이 사라졌을 때는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본래 있는 건가요?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습이 생겨서 멸할 때까지를 시간이라고 해요.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멸해서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 모습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모습이 없을 때는 공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말이 이해가 돼. 본래 공간이라는 것은 이름뿐인 공간이죠. 그 당초는 절대 평등. 저는 이 무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봉 선생님한테 그 본문을 들은 그 공덕으로 이거를 읽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공간이 팽창한다? 우리가 만약에 시간과 공간이 본래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간이 팽창한다는 말이 되지를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이 팽창한다는 말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공간이 팽창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이름뿐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공간이라. 본래 이 자리가 그렇게 인연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거 꼭 한번 조선닷컴을 치려면 최고식을 치면 바로 그 기사가 뜹니다. 자, 페이지 24쪽 좀 보시죠. 여기 여기 했었는데 한번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김계숙 보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좀 들을까요? 예. 나의 소유물이라는 관련하여. 이렇듯이 아무런 느낌도 없는 세포가 생기고 사그라지면서 이루어지는 숱한 기관들은 또다시 기관끼리 뭉치어서 하나의 큰 기관으로서인 색상신을 이루기는 하나 이 색상신은 본래로부터 법성신의 그림자로서인 색상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를 짓댄 그림자요 메아리요 거품이나 마찬가지인 이 색상신을 스스럼없이 굴리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도리어 이 색상신에게 굴리기도 하는 그놈은 도대체가 그 누구이며 그 무엇이라는 말인가? 예. 이걸 왜 다시 하라냐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없는 공부, 이 무상 본래 나의 자리를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몸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백봉 선생님도 여기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경전도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4대가 합쳐져서 4대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합쳐진 것을 몸뚱이인데 네가 몸뚱이를 진짜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진이 반연하는 그림자를 마음인데 네가 그 마음을 진짜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명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정말로 지름길이 무엇이냐?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 몸뚱이는 본래 우리 절대 평등성의 그림자구나. 나라고 해봐야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지금 보는데 그 속에 나는 없어. 왜 나가 없느냐? 몸뚱이가 허망한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제 세세생생 오면서 망심이 굳어져서 이런 몸뚱이가 정말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허망한 망상이라는 거. 이 망상에 의해서 이런 말하자면 모습이 일어났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또 좀 달라질 거예요. 이게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색상신을 그러니까 그림자요 메아리요 거품이나 마찬가지인 이 색상신을 이 절대 평등성에서 놔두어서 굴리기도 하는데 또 색상신에 쏙 들어 이 몸뚱이 내다 하고 들어가 가지고 또 종노릇을 하네. 그죠? 몸뚱이 종노릇 하잖아요. 그 굴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몸뚱이가 낸 줄 알고 망심이 내 마음인 줄 알고 그게 종노릇을 자꾸 하는 거야. 그게 종노릇을 하든 주인 노릇을 하든 그놈이 그놈이라. 근데 종노릇 하면 왜 됩니까? 진짜 괴롭지.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요. 바로 나다. 나는 나일지라도 내가 없는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되돌아 빛깔을 나투어서 그 빛깔에 사무치고 소리를 나투어서 그 소리에 사무치고 냄새를 나투어서 그 냄새에 사무치는 나다. 나는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기에 없음으로 쫓아서 있음으로 향하고 있음으로 쫓아서 없음으로 향하며 생사를 굴린다. 나는 큼도 아니고 작음도 아니기에 일진에 처하여 시방에 두루하고 시방에 두루하고 시방에 펴서 일진에 잠긴다. 예. 나는 자, 나는 난데 나는 어떤 난고? 모습이 없는 나라. 모습이 없으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모습을 낮추는 그걸 이제 백봉선생님께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래서 너가 이 본문을 들어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만 딱 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걸 아무리 말을 해도 실감이 안 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한마디 거기에 보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승법문을 들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만 확실히 알면 막 다 해결이 돼버리는데 네가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이 몸뚱이가 왜 나가 될 수가 없는지를 이치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몸뚱이가 나가 될 수가 없는가? 볼 때도 들을 때도 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 그래서 아상을 없애고 싶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을 없애고 싶지만 아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저번에 지혜월 보살님이 정혜월 보살님이 저번 시간에 안 오셨죠?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다른 분은 다 들어서 아니까, 그죠? 자, 아상. 우리 그 모든 경전에 아상을 없애라. 아상을 놔라. 아상을 없애려면 뭐 해야 되노?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요 아상을 왜 없애려합니까? 제 생각만 일으키지. 예.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나라는 생각을 왜 안 일으키려고 이 말이지. 모습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상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있는 게 아니니까 없앤다 있다는. 예, 예. 없앤다 생긴다는 아닙니다. 예. 아상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이라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아상을 없앤다는 말은 말마디가 아상을 없네요. 우리가 모습이 없다. 모습 없음. 모습 없음도 뭡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모습 없는 것이 모습이 없는데 왜 모습 없는 거를 가리킬 수가 있냐고. 이건 다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래서 모습 없는데 들어앉으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모든 이름, 모든 건 이름이다. 이름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뚱이를 보는 것도 지금 나의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본래 텅 빈 비상을 볼 줄 알면 그냥 열애를 뵙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몸뚱이로 지금 상을 지어서 하는 이것 자체가 그냥 절대 평등성이라요. 두 개를 나누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나누노 지금? 왜 자꾸 모습이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고 왜 자꾸 그러나요? 공덕정 보살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모습이 진짜라고 했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전혀. 모습이 허망하다고 모습이 허망하다 하면 또 어쨌겠습니까? 모습은 진짜야 이랬을 거라 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이대로 그냥 절대 평등성이에요. 모습 이대로 절대 평등성인데 우리는 허공꽃과 같은데 허공꽃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을 하네. 그래서 자꾸
머물지 않는다. 왜 머물지 않느냐? 변하고 허망하니까. 왜 변하지? 본래 그거는 영원 불변하게 실제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몸뚱이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제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무수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문지방만 넘어가면 진짜다. 이런. 그죠? 맞습니다. 그럼 뭐 조금만 내한테 막 자존심 건드리는 소리 하거나 조금 뭐 내 몸에 상처를 내거나 뭐 열 뻗어서 죽는 거지. 그지? 왜 우리 자녀 키워봐서 말이야. 나는 우리 애를 멀쩡하게 막 야단을 치는데 아빠가 야단을 치면 또 보기 싫거든. 그 희한하게. 그죠? 아빠가 야단 치면 또 보기 싫어요. 내가 야단 칠 때는 실컷 야단 치는데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몸 이대로 무엇이? 절대 평등성의 나툼이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너가 그렇고 내 자녀가 그렇고 내 남편이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물체가 다 그렇다. 모든 것이. 자, 그 다음에요. 나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기에 밝음을 놔두고 어둠을 놔둔다. 나는 착함도 아니고 악함도 아니기에 착함을 놔두고 악함을 놔둔다. 나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기에 암과 모름을 놔둔다. 나는 미함도 아니요 깨침도 아니기에 미함도 놔두고 깨침도 놔둔다. 나는 늙음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기에 늙음도 놔두고 젊음도 놔둔다. 나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기에 가는 것도 놔두고 오는 것도 놔둔다. 나는 푸른 것도 아니고 누른 것도 아니기에 푸른 것도 놔두고 누른 것도 놔둔다. 어저보야 이를 진데 나는 이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상대되는 차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차별상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은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다.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왜?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명도 놔두고 암도 놔둔다. 또 여기 뭐야? 선악.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착한 사람도 조건이 안 좋으면 악하게 되고 악한 사람도 조건이 좋으면 착하게 되죠. 그리고 암과 모름, 미함과 깨침, 부처와 중생, 그죠? 늙음과 젊음. 그러니까 본래 이 자리는 모습이 없는 자리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명이면 명, 암이면 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이렇게 딱 구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데 턱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다 이러니까 어제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진짜 말된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진짜 말된다. 진짜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도 보고 암을 보거든요. 사실은요. 선도 보고 악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사실로 그렇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지. 옛날 그 성현들은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딱딱 구별을 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와가지고 선과 악을 딱 구별을 했는데 부처면 부처, 중생은 미와 오죠. 깨침, 부처, 중생. 이거 우리 중생은 뭐 부처님 뭐 발바닥에도 못 가는데 우리가 왜 부처 될 거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죠. 왜? 우리 중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서 부처를 놔둘 때는 부처를 놔두고 중생을 놔둘 때는 중생을 놔둔다. 그거 참 저는 되게 통쾌했어 사실은. 되게 통쾌하고 막 되게 시원하더라고 마음이. 딱 한 곳에 우리가 얽매여 있었잖아요. 이가 아니면 저거,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아니면 있다 이랬거든 이때까지는. 그런데
수가 없다도 할 수 있네. 뭐만 하면 있다 없다요. 내가 앉지만 않으면 여건에 따라서 있다이도 하고 없다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에서 확 해방감을 느꼈어요. 진짜로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이치에 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밑에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허공으로서인 무변 법성신이요. 절대성으로서인 청정 법성신이요. 미묘성으로서인 무상 법성신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한테 이걸 물어보시면 안 했는데 그냥 제 깜냥대로 선생님 안 계시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제 깜냥대로 하는 겁니다. 앞에는 허공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허공 우리 선생님이 참 여러 말씀을 잘 하시거든. 허공으로서의 무변 법성신이다. 무변.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참 이치에 맞다. 또 절대성으로서는 청정. 또 미묘성으로서 무상법성. 허공이다, 절대성이다, 미묘성이다. 이거는 다 같은 거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은 저희 그 선언에서는 백봉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글을 적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알면 글을 적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림상관이라고 글을 적어내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말하자면 이게 여기 이제 그 우리 보살님 이게 식혜를 먹었다. 내가 식혜를 딱 먹어보면 식혜에 대한 나의 식혜는 이렇게 저렇게 됐어. 이런 음료야 하고 들은 사람하고 식혜를 내가 딱 먹어보니까 그 식혜에 대한 자기 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은 데 대한 소감. 그 소감을 적어내는 거거든. 말로 하자면 글을 적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허공이다, 절대성이다, 미묘성이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쌀이다. 전체로. 이걸 쌀이다 하면은 쌀로 무엇을? 여기는 떡을 빚고 여기는 죽을 쓰고 여기는 밥을 만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이게 쌀이잖아요, 전부. 그죠? 그러면 뭐 쌀로 엿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공은 무엇을 나타내노? 무변이라는 거. 가가 없어. 허공에서 무변법성신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절대성이라는 거는 상대가 없는 완전 절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상대가 없는 걸 절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야? 청정해. 아무것도 티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게 절대거든. 그래서 청정 법성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미묘성이라는 거는 아주 미묘한 거죠. 모든 거를 다 낮출 수 있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일어나는 그거죠. 이 미묘성이. 그러니까 뭐야? 무상이니까 가능하다. 상이 없으니까 미묘가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성지가 밝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읽을 때 참 잘 쓰셨네 이러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있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무변한 허공은 가히 없는 끝이 없어. 절대성은 상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청정한 거죠. 그래서 미묘하다는 거는 모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무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그 다음에 지성으로서의 법성신. 지성으로서의 법성신은 안다는 뜻이죠. 무엇을 아노?
무엇을 아노? 무엇을 아노?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그죠? 생각할 줄 알고, 냄새 맡을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싫은 줄 알고, 성내는 줄 알고, 공부할 줄 알고, 아는 거죠. 아는 거. 이것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성품, 아는 성품, 이것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식을 쌓는 지성이 아니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성품, 그거를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다. 이 법성신이 바탕됨으로 하여금 색상신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 법성신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 변해야 변할 것이 없어. 텅 빈 자리라.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이런 색상신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성신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되돌아 색상신을 통하여서 철과 슬기를 중으로는 나일 뿐 아니라 당당한 누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렇게. 만약에 모습이 없음에서 끝나버리면 그거를 단멸이라고 합니다. 단멸. 공하다. 모습이 없다. 또는 항상 있다. 항상 있다. 또 항상 없다. 공하다. 공하다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를 단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단멸이 아니다라고 나오죠. 그 말은 무엇이냐? 공하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이 미묘한 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절대평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성신은 되돌아서 색상신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 지혜와 슬기를 나토. 왜? 소리가 들릴 때는 소리를 듣고, 말을 할 때는 말을 해. 볼 때는 보고, 그죠? 생각할 때는 생각해. 그러니까 열받으면 성낼 줄 알고, 좋으면 헤헤 웃을 줄 알고, 그런 것이 다 뭐요? 철과 슬기를 주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누리의 주인공이다. 요게 조금 그거인데, 무엇을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텅 빈 허공이에요. 그죠? 텅 빈 자리라. 그런데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 이런 지혜의 자리, 아는 자리, 이것이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몸뚱이가 누리의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허공은 보고 듣는 성품이 없어. 허공은.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몸뚱이가 본다고, 몸뚱이가 듣는다 하니까 문제가 돼버리지. 보고 듣고 하는데 내가 없는 거죠. 이 몸뚱이 내라는 이 아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는 놈, 듣는 놈, 말하는 놈. 그러니까 큰 스님들하고 조서를 보면 차면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이놈이 바로 니다. 이러시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지성이지. 지성. 차면 찬 줄 아는 자리, 더우면 더운 줄 아는 이 자리. 몸뚱이로서 안다는 것이 아니죠. 몸뚱이는 뭐 하는지 몰라. 몸뚱이는 뭐가 없어서? 자체성이 없어서. 자체 지혜가 없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지가 보고 듣고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차다, 촉이죠. 그게 덥다 하는 게 그 촉각, 견문 각이거든. 각성이거든요. 각성. 그래서 그 아는 자리, 그 아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글을 읽을 때 보면 볼 줄 알고, 들으면 들을 줄 알고, 말하면 말할 줄 알고, 차면 차는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이 자리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법을 굴리고 법에 굴려진다는 그 사실은 오로지 나의 소관사에 속하는 것이니, 이 말은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서 그 모습을 굴릴 수도 있는데 또 그 모습 놀이도 한단 말이지. 그 모습 놀이 하는 것도 바로 이 자리가 하는 거죠. 모습 놀이가 나쁘기는 하지. 그거는 이치에 안 맞지. 그렇지만 모습에 쏙 들어 앉으면 보노신 보살님
보림소년에 오기 전에도 번호신 보살님이고 지금 여기 와서 이 말을 들은 후에도 번호신 보살님이거든. 단지 무엇만 바뀌었느냐? 아, 몸뚱이가 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네. 이것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는 그 자리는 몸뚱이가 나다라고 했을 때 하고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했을 때가 똑같아. 그 자리는. 그죠? 그러니까 모습놀이 하는 자리, 모습을 굴리는 자리가 둘이 아니라.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업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나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죠. 업은 누가 짓나요? 업은 누가 짓나요? 업은 누가 짓냐? 신구일을 통해서 업을 누가 짓냐고. 업에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어요. 왜 업을 누가 지어요? 이 자리가 짓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업을 짓는 것, 선업을 짓는 것도 이 자리가 있고 악업을 짓는 것도 이 자리가 있고 이 자리가 썩내고 이 자리가 말하고 이 자리가 보고 이 자리가 탐진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탐진치도 어디서 왔느냐? 본래 청정심에서 온 거거든. 그 청정심이라는 것이 이 자리예요. 뭐 업을 짓는다? 누가 업을 지어? 이 자리가 짓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이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업이라는 데 쏙 들어가 버려. 모습놀이를 해. 그래서 업에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한다고? 업을 녹이려면 업의 당처가 비어 있다는 걸 알 때 업이 녹는다는 거야. 부처님, 하느님, 내 업 좀 녹아줘 있어. 절대로 업이 안 녹는다는 거야. 백봉사님 본문에 보면은 부처님하고 하느님은 자비심이 많아서 업을 녹아주고 싶지. 그런데 이 중생들이 안 놔. 절대로 붙들고 안 놔. 얼마나 업을 녹아주고 싶겠냐 이거야. 자비심이 많은데. 그지? 그런데 붙들고 안 놔주는데 할 수 없다는 거지. 업이 당처가 본래 절대 평등성이라는 걸 아는 것이, 텅 비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업을 짓는 놈도 그놈이고 업이 비었다고 아는 놈도 그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은 마음의 여김을 일으켜서 모든 빛깔을 보고, 귀는 마음의 여김을 일으켜서 모든 소리를 듣고, 코는 마음의 여김을 일으켜서 모든 냄새를 맡고, 입은 마음의 여김을 일으켜서 모든 말을 짓거리고, 손은 마음의 여김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걷어잡고, 발은 마음의 여김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거닐게 하는 것이니, 어디까지라도 묵묵히 통하는 법성신은 역력히 나타나는 색상신으로 더불어 인생놀이를 가로세로 굴리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러지만 진짜 보는 놈은 무엇이라고요? 이 자리가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고 하고. 왜? 이 자리는 무상이라 모습이 없어.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묵묵히 통한다고 돼 있어. 묵묵히 통하는 법성신, 역력히 나타나는 색상신, 이렇게 돼 있대요. 이 법성신은 모습이 없어서 늘 그냥 모든 데 다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묵묵히 통하는 게 모든 데 다 깃들여 있어. 그죠? 그게 바탕이라.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역력히 나타나. 공덕장보살님이 본래 내 당처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물방울같이 탁 공덕장보살을 놔두었어. 그런데 한여김을 딱 이뤄서 요거 내다 이랬거든. 지금 물방울이 지금 내다. 물방울이 내다 하는 놈도 본래 절대성 자리라, 묵묵히 통하고 있는 자리라. 그래서 이 색신 이대로 법신이 그대로 깃들여 있다. 그러니까 뭐가 뭐게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품이 없는 눈인 줄을 모르고 눈 자체가 경계를 본다 이러며, 성품이 없는 입인 줄을 모르고 그 입 자체가 이야기를 짓거린다 이러며, 성품이 없는 손인 줄은 모르고
손 그 자체가 물건을 걷어잡는다 이러며 성품이 없는 팔인 줄을 모르고 그 팔 자체가 거리를 거닌다 이러면서 뒤바뀐 여김만을 고집한다. 이것이 뒤바뀐 여김이에요. 전도몽상이에요. 뒤바뀐 여김에 딱 줄쳐놓으십시오. 무엇이 뒤바뀌었노?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서 지가 뭐 하는 줄 모르는데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온이 있는 건 줄 알아. 그죠? 온이 본래 청정법신이에요. 그렇지만 온 속에 쏙 들어가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뒤바뀐 여김,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서 이렇듯이 몸뚱이로서인 색상신은 어디까지나 지성으로서인 법성신의 관리물은 될지니 아까 지성 말했습니다. 견문각지에서 아는 성품,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걸 다 지성, 아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관리물은 될지언정 소유물은 아니라고 웃어넘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로 이 색상신을 참 나인 양 여겨서 꾸미고 가꾸어 봤던 향하여 가는 것이 원하지도 않는 흙구덩이나 불구덩이인 것이 엄연한 사실일진데 나의 소유물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연관계로 말미암아 이 색상신으로 하여금 모든 법을 굴리는 데서 확실한 나의 관리물임이 틀림없는 것이니 잘 가꾸고 잘 닦아서 악처에 안 나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성신을 진짜 나를 알려면 이 현상을 걷어잡지 않으면 법성신은 본래 모습이 없어. 그래서 이 색상신과 법성신이 둘이가 아닌 이 현상을 걷어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몸뚱이는 지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얘는 나쁜 짓 하면은 지가 알아서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 그러면 그대로 과를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노 이러잖아요. 그 말 맞습니까? 그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틀렸나요? 다 배웠던 문제네. 인이 없는 곳에 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를 따르면 알면은 이해를 하겠죠. 아 내가 요런 짓 요 고생하는 짓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렇게 받아도 싸다 이렇게 하겠지만 모르니까 원망을 하는 거라.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과가 다시 인이 돼버려요. 그지요? 다시 인이 돼서 또 다른 과를 막 그냥 떡에 곰을 묻히듯이 막 묻혀서 과를 또 딱 만들어.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인과 과가 아주 분명하다는 걸 본인이 아는 이것이 되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입증하겠습니다.